예,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쉘 주형법이랑 그 다음에 CO2 주형법에 대해서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윤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주조공학 및 용접공학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배웠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배울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특수주조, 주조하는 방법들 중에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특수주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방법들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먼저 이 메탈 인젝션 몰딩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 메탈 파우더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 이제 바인더와 섞여가지고 서로 섞인 다음에 이 피드 스탁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젝션 몰딩을 해가지고 생형 그린 파트를 만들고 다시 디바인딩을 해가지고 바인더들을 없애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브라운 파트가 나온 다음 신터링 이후에 새로운 것들을 만든 이런 것들이 사출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주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특수주조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쉘 주형부터 CO2 주형법, 인베스트먼트법, 원심 주조법, 다이캐스팅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쉘 주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쉘 주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설명을 먼저 보시기 전에 뒤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미리 이제 이러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패턴은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의 틀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에다가 핫 패턴이니까 이제 뜨겁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모래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모래에 이제 이 틀 부분이 남게 되겠죠. 이 형태가 남게 되니까 이 스텝 3에 보게 되면은 이 형태가 남아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을 이게 껍데기가 되겠죠. 이게 쉘이라고 하는데요. 이 껍데기가 남아 있는 것을 이제 보고 나면은 요거를 두 번 만들면 됩니다. 두 번 만들게 되면 한쪽 만들고 또 한쪽 만들게 되면은 양쪽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쉘 형태가 되겠죠. 이게 5단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렇게 좀 채워주면 필러 같은 것들로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래로 이 쉘, 이게 껍데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조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주조를 해주면 쭉쭉쭉 원하는 모양도 차겠죠. 이 방법이 쉘 주형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셨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물사라는 게 중요한데요. 주물사라는 게 뭐냐면 모래인데 우리가 이제 주조를 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모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래냐? 이게 이제 규사와 합성수지가 혼합된 주물사. 주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모래를 우리가 주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물사, 쉘 모래, 이 모래 같은 것들을 자 어떤 정도 온도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0도에서 한 300도 정도로 가열된 금형에 부어서 하나의 쉘을 만들어서 조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쉘 주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발명된 것은 독일의 이제 제이 크로닝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중에 발명하게 됐고, 그래서 뭐 C 프로세스라고도 하고 크로닝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쉘 주형이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쉘 모래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래여야 되겠죠. 뭐 만약에 모래 알갱이가 크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한 그러한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드러운 모래, 그래서 쉘 모래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균일하게 수지가 접촉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규사를 케로신유, 석유 이런 것들로 적신 다음에 수지와 혼합하여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래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모래를 이제 석유와 같은 케로신유와 같은 걸 잘 섞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이제 이 쉘 모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정밀도가 높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이 모양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수 정밀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미려한 표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려하다는 게 굉장히 이제 매끈한 표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형태를 얻을 수 있다. 왜냐면은 가는 모래를 사용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형 제작 시간이 짧다. 그래서 그 간단한 방법이니까 숙련공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자동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모양을 한 다음에 그냥 뜨거운 틀을 가지고 그냥 이제 모래 있는 데다가 담궜다. 그렇죠? 돌려가지고 이렇게 꺼내고 하면 되니까 자동화가 충분히 가능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형 자체가 뭐 습기 같은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함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결함이 없다. 결함이 좀 거의 없겠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단점 뭐냐면은 당연히 고품질 주물사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 점결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주물사들을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품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값이 조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붙여야 되니까 이게 온도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아까 나 250도에서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300도 정도 가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 여기 나와 있죠. 250도에 300도.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쓰고 나면 재활용할 수 있느냐?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 경화된 쉘모래는 반복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거를 만들 때 대형 주물에는 또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형은 금형을 사용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모형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형. 이 모형 자체는 우리가 금형으로, 그러니까 금속으로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을 미리 만들어야 되니까 금속으로 뭐 저러한 금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뭐 소량 생산을 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부적합하다. 소량 생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밀 주조하기는 괜찮은데 소량 생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쉘 주형법이 되겠습니다. 쉘 몰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미리 금형을 만들어 놨고요. 금형을 이제 뜨거운 모래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그 뜨거운 금형을 이제 모래에다가 하게 되면은 모래에 이렇게 딱 얹게 되면은 모래가 틀이 딱 만들어지겠죠. 그 틀 만들어진 걸 딱 떼내 가지고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로 여기에다가 이제 주조를 이제 막 해주면 되겠죠. 여기 뭐 부으면 되겠죠, 그죠? 슉슉슉슉 들어가겠죠, 를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다 쉘 주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CO2 주형법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O2 주형법이라는 것은 이 가스형 주형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O2 주형법은 영국의 폴슨 등이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 나오는 것처럼 이 CO2 가스를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먼저 여기에서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까 주물사 같은 거 있잖아요. 주물사가 뭐랑 뭐 섞였느냐? 규산화, 규산소다 같은 거에 섞여있는 주물사를 막 다지기 한 이후에 CO2 가스가 통과하게 되면은 그 주물사 자체가 단단하게 되는 겁니다. 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를 막 다져놨는데 거기에다가 CO2 가스, 이산화탄소를 통과시켜주게 되면은 그 주물사 자체가 단단해지는 그 성질을 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 화학식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규산화, 규산소다가 Na2SiO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요런 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CO2를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경화된,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형태는 이러한 틀의 형태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모래가 지금 이 노란색으로 들어 있습니다. 노란색에 들어있는 모래에다가 CO2를 쭉 이제 이게 부어주는 거죠.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이 굳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CO2 주형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CO2 주형법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빨리 이제 주형의 경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밀 주물이 제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형이 빠르다, 그 다음에 취급이 용이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단점은 이게 주형이 이제 흡습성이다. 그래서 습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습기가 있으면은 강도가 떨어지고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형의 수축성, 붕괴성이 불량하다. 잘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입 온도가 높은 가스 발생량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단점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중에 모래 털거나 모래를 회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CO2 주형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 쉘 주형법이랑 그 다음에 이 CO2 주형법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그 쉘 몰딩 프로세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애니메이션이 같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이 모래가 깔려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형이 있습니다. 메탈릭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높은 온도로 메탈릭 패턴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저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저기 모래 있는 곳으로 저쪽으로 가죠. 그 다음 다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주게 되면은 저 부분이 이제 뜨거운 모래가 이 부분이 이제 붙게 되겠죠. 그 틀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이 만들어진 게 한쪽 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다른 쪽 면에 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을 또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또 다른 쪽 면이 이렇게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틀이 나왔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두 개를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가 나올 텐데요. 갖다 붙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이렇게 주입구라던가 주입컵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나타나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주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CO2 몰딩 프로세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 CO2 몰딩 프로세스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몰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멍들에 이제 CO2를 넣을 겁니다. 가스 CO2를 넣으라고 이제 숙련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기에 CO2 가스를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노즐이 있죠. CO2 가스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게 경화되는 이유는 우리가 화학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Na2SiO3가 이제 CO2를 만나서 이제 경화되는 그런 화학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CO2 가스를 넣으면서 이 모래가 점점 더 경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보슬보슬한 모래 같지만 이제 점점 이제 경화되면서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비디오 즐겼으면 좋겠다. 땡큐, 고맙다라고. 예,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인베스트먼트 몰드 캐스팅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로스트 왁스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뒤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먼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왁스법이라는 거는요, 처음에 이렇게 이 틀이 있을 때 이 왁스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왁스를 처음에 이렇게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왁스를 넣어가지고 원래 이제 금형이 있는 상태에서 패턴을 뽑아줍니다. 그럼 패턴을 이제 여러 개를 우리가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제 갖다 붙여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놓은 다음에 이게 세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슬러리 같은 데다가 코팅을 하는 겁니다. 코팅을 하면은 이 표면층이 코팅이 되겠죠. 그래서 표면을 이제 이 모래 같은 것들로 코팅을 한 다음에 다시 뭘 없애느냐? 내부에 있던 왁스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 디왁스라고 하죠. 그래서 왁스를 다 없애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붙어있던 그 모래 부분만 남아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단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틀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뭐 그 주입 컵이랑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조를 시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부어줍니다. 부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내부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들이 다시 만들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모래를 깨주게 되면은 이 주조가 완료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이라고도 하고 로스트 왁스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일체형이고 그 다음에 이 복잡한 모양 제조 가능하다. 형상 제한이 없다. 형상 제한이 없고 복잡한 모양도 제조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화성이 좋다니까는 뭐 이 불에 이런 거 잘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녹는 점, 융점이 높고 경한 재료 기계 가공이 불가능한 것도 제조 가능하고 표면의 스무스니스, 그래서 표면이 되게 부드럽다. 그러니까 거칠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재질에 또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형이 가스 발생 물질 함유하지 않고 뭐 진공용에 또 적합하다라는 것이 되겠고, 기계 가공비 절약되고 그 다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파팅 라인이 없다. 파팅 라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사이에 이제 요런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요 그 삐져나온 붕어빵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옆에 맛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파팅 라인인데 그게 없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제조 단가가 높고 제작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어렵고 그다음 대형 주물이 좀 제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 이제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이 되겠고, 우리가 로스트 왁스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같이 이제 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 first stage of the process is to produce an exact replica or pattern of 자, 먼저 이 casting. This is made 레플리카를 만들어줘. 이렇게 왁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왁스로 틀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Each assembly or tree may have just one large pattern or many small patterns.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들을 이제 갖다 붙인 다음에 슬러리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This is the most important coating as the metal will lie next to it when poured into the mold. 여기서 이제 틀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Larger particles of ceramic are dropped onto the wet surface to build a thicker coat. After drying, this 자, 여기서 이제 좀 말려준 다음에요. investment process is repeated several times.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네요. 계속 이거를 반복한다. After the finished shell mold is dried, the wax is 그래서 melted 드라잉이 다 in 끝난 a 다음에 steam autoclave. Hence the name lost wax process. 이제 디왁싱을 하는데 이게 로스트 왁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정 우리가 그래서 로스트 왁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몰드를 굉장히 또 강력하게 해주는 또 그런 작업들도 실시하고. 자, 이제 실제로 이제 포어링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고요. After cooling, the ceramic shell mold is broken away. 그래서 이제 냉각하고 나면은 이 세라믹 쉘 몰드가 깨져버리고 The castings are carefully fettled, blasted, and heat treated. A setting operation may 이런 also be 식으로 required.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Material testing,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X-ray,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것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 제품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로스트 왁스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죠.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쉘 주형법, 두 번째는 이제 CO2 주형법, 세 번째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몰드 캐스팅 프로세스, 로스트 왁스법까지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정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